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 한 종목 팟캐스트 시즌 2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아, 시즌2라고 두 번 녹음하나 봐. 아주 기분 삼아서 하는 거죠. 야,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어 봐, 난리 났을 거야. 아유, 그냥 넘어가세요. 네. 시즌 2를 여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시즌 1은 저희가 2014년 말로 해서 마감을 했고요. 저희가 새로운 장소, 새로운 채널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요. 시즌 2로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방송은요, 저희가 특집으로 2015년에 우리가 메인 이슈 그리고 트렌드의 변화와 관련 종목까지 하나씩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 각자 소개해야죠. 저부터 합니다. 마이클 리 이양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주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작년 우리 하반기부터 이렇게 계속 주요 우리 멤버 고정 출연하고 계신 강지영 선생 올 한해도 계속 소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요, 올해 2015년 우리 양띠해인데요. 올해 전반적으로 우리 가장 큰 관심거리 많은 것들을 몇 가지 하고 우리 각자 코멘트 그리고 종목으로 바로 우리 특집으로 구성했습니다. 우리 이승원 대표부터 해주시죠. 네, 양띠해니까 아무래도 김미양과 박양이 가장 관심이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하양이 새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 와우 TV에서 상당한 지금 그 이슈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식사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상당한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게 새로운 양띠의 새로운 뉴스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시고 본론 가세요. 뭐 얘기하라고 그랬지? 뭐야? 뭐 얘기하라고 그랬지? 이 사람이 연초부터 이슈. 이슈? 이슈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시장이 올해나 작년이나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다. 네.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되면은 네. 증권 제가 실적을 추정할 수는 없고 네네. 제가 추정하러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증권사들 실적 추정치를 보게 되면 네. 2014년도나 2015년도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실적 추정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보게 되면은 그 당기순이 기준으로 해서 80 몇 조 수준? 네. 그것도 한 8%나 5% 정도 늘어서 그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 이게 크게 실적이 개선된다라기보다는 네. 작년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겠니? 나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희망 섞인 발언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강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좋고 내년 내내 좋다라서 해서 2,300. 네네. 내내 좋아서 2,300. 네. 근데 이제 보통 상저하고 패턴 2,150, 2,200 이런 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크게 지금이나 달라질 게 없지 않는 작년이나 올해나 달라질 게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덱스 플레이보다는 국내 시장 인덱스 플레이 해봐야 재미없을 거고 국내 시장 인덱스 플레이보다는 종목 장세, 그러니까 종목의 흐름과 어떤 그 시장의 그 어떤 트렌드에 대한 변화 이런 쪽에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야지만 그래도 시장을 좀 비트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또 잘못하면 네.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게 되면은 펀드 매니저들 대부분이 네. 시장 수익률을 비트하지 못했다 이런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만큼 그 성장형 주식에 대한 베팅은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흐름이 올해도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강준영 의원님. 네, 저는 올해도 꽝통? 네, 올해도 호강통. 일단 중국 주식은 우리가 2015년에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이 후강통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를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니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일단 중국 정부가 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는 그 중국 증시가 상해의 시장이 좀 많이 올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부담을 느끼고 하는 부분들도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안에서 시세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중국 시장은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나뉘어져 있죠. 본토 시장에서도 상해도 있고 심천도 있고 홍콩에서도 지금 보면 H도 있고 항생도 있고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후광통 하는 것은 홍콩 시장하고 상해 시장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올 게 이제 성강통 나올 거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상해하고 심천 시장을 합친다든지 뭐 그런 식의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 만약에 후광통에서 상해 시장이 제대로 뭐 시세를 주지 못하면 네. 다음에 성강통을 할 때는 외국인 자본이 몰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청강통은 심천 얘기하는 예, 거예요.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정치적으로 일단 좀 올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일단 필요한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일단은 뭐 시장에서 한 3,000포인트 넘었다 아니면 미국 시가 중국의 일본의 시총을 이제 중국이 넘어섰다. 그러니까 일본 시장이 전 세계 2위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 네. 중국이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중국하고 일본하고 GDP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그 한국가의 시총이 그 나라 GDP의 뭐 한 110%에서 120% 정도 대부분 차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안 간다 그래도 한 110%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네.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GDP의 한 45% 5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그 일반적인 통계학으로 봐도 아직도 중국은 저평가되었다. 아마 사회과학원이 지수가 중국의 5,000포인트 일단 상해 A 시장에 대해서 5,000포인트 얘기하는 게 그러한 근거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리 좋은 시장이라도 물 들어오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돈 들어오지 않으면 올라가기가 힘든데 2015년도에는 큰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상해 A 시장이 MSCI 이머징 마켓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또 높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저평가, 정부의 정책, 그 다음에 자금 유입, 네. 세 가지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보통 이제 종목도 그렇죠. 아 저걸 내가 한번 사볼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종목이 한 30%확 떠버리면 아 저거 진짜 아깝다 이 생각을 저 좀 밀리면 살 건데라고 했는데 그 종목이 갑자기 50%가 팍 밀리면 아 그때 안 사기를 잘했나 뭐 이래 돼 버리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 그 종목이 이제 원래 상승폭이 50% 되돌리면 전고점을 돌파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또 가버리면 놓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후광통 시장 상해 A 시장은 만약에 뭐 정치적인 이슈가 됐던 아니면 부동산 이슈가 됐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한번 밀리면 아우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는 심정으로 사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놔놓고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약간 반대로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네. 아이고 너무 뭘 반대로 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게 뭐 있어? 조합원 지금 하나 그 발 담궈야죠. 그래도 그 발 담그라는 얘기를 저희가 세 달째 하고 있잖아요. 네. 아이때 발을 안 담궜다면 그 불법이죠. 뜨거울 것 같아서 그럴 거죠. 그쵸. 뜨거우면 어떡해. 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100이라는 게 있으면 100을 한꺼번에 넣지 말고 좀 생각났을 때 10 넣으면 되잖아. 그럼 또 어떻게 또 한 달 있다 또 10 넣고 그래 넣으면 될 걸. 왜 골치 아프게 생각해. 주식이란 게 그렇잖아요. 고점은 어떻게 알고 저점은 어떻게 맞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고민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50% 내려도 못 사. 맞아. 50% 내면 좆됐다고 안 사. 그때는 이제 저가라고 안 사고 저가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정말 좋은 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이거 자기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이거 대한민국에서 지금 후광통 관련해서 최고 전문가 누구야? 강준혁. 강준혁 의원은 없지 않아 지금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지금 괜찮으세요? 아유 이거 문제. 네. 죽을 뻔했어요. 네. 이게 이거 다 이승원 대표 도와주다가 이렇게 이거 내가 사고 친 거라? 네. 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그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그렇죠. 앞서 이제 MSCI 잠깐 얘기했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가 이제 세 번인가 네 번째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불발됐잖아요. 그건 관심도 없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MSCI의 이머징의 상이 본격적으로 이제 확대되고 그러잖아요. 일종의 재앙이다. 네, 뭐 재앙까지는 아니지만 네. 상당히 걱정거리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말 자체조차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투자하는 거가 결국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식 우리 강준혁도 해외 직구 많이 하죠. 와이프가. 네. 네. 그 이승원 대표도 해외에서 막 사잖아요. 네. 지금 보면 또 젊은 엄마들 많이 사고 팔잖아요. 아, 나 지금 40일 됐는데 안 온다 물건이. 원래 그래. 아, 짜증나. 그게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려야 된다니까.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왜냐면 아니 그래서 왜 다들 직구 하는데 주식은 직구를 해야 해?
왜냐하면 주식을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거 지금 강준영 위원한테 좀 얘기해보고 그 교육도 하잖아요, 강준영 위원이. 네. 그 한국경제TV에서 매일 나오고 주말마다 그 프리 하죠, 프리. 주말에 하는 게 아니고요. 바뀌었어요? 이제 시즌 2를 맞이해서 일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까? 네, 수요일 날 저녁에 합니다. 7시. 아, 또 궁금한 거 여전히 하나. 프리하고 또? 네, 그럽니다. 그거 왜 안 들어? 그거 들고 와서 하면 글쎄? 방법을 가르쳐 줄 거 아니야. 나는 더 궁금한 거지. 더 궁금한 거. 뭐. 그 이게 증권사랑 같이 하시나요? 증권사는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조만간에 좋은 소식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잘 모르겠습니까? 아, 증권사. 그럼 뭐 나중에 이거 그 결정되면 또 공개해 결정되면 그때 공개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제 왜냐면 증권사에서 이런 친구를 가만히 냅두지가 않아. 그렇죠. 왜냐면 이분이 보통 분이야? 그럼. 한국경제TV에서 매일 후광동 리서치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 네네. 센터장이야. 알고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 해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발 담그는 게 어렵지. 엔터키 한번 쳐보는 게 어렵죠. 그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재테크를 하신다는 분은 해외 주식 안 하는 것은 불법이다 보고 있어요. 진짜로.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게 미국이건, 예? 뭐 유럽이건, 예? 그리고 홍콩이건 상해건 구분 없이 일본이건 관심 갖고 좀 보셔야겠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존재 가치가 있다면 그런 거 좀 보고 볼 줄 알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 하고 싶은데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하여튼 우리 강준영 의원이 그런 것도 잘 좀 성과를 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2014년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요. 저는 2015년에 크게 보는 트렌드는 몇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근데 가장 제가 봤을 때 하는 거는 지금 제가 2015년 정확하게 9월부터 2014년 9월부터 제가 그때 출장 가기 직전부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분 계실 텐데요. 그때 제가 뜬금없이 삼성전자 말씀드리면서 카라이칸 형님, 네. 그리고 시티그룹의 얘기 기억나시죠? 네. 시티그룹 얘기 또 그다음에 베론즈에서 얘기, CLS에서 얘기, 뭐 삼성전자 더블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등등. 네. 그리고 이제 카라이칸과 우리 애플의 얘기 그리고 카라이칸이 최근에 다시 이번 달 헐츠 글로벌 사는 거 그리고 데이비드 아이영이 조금 팔았지만 마이크론 테크놀을 샀던 거 그러면서 하는 얘기 그런 거에 일관적인 얘기가 행동하는 투자자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행동하는 투자자가 이제 한국에 정확히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 똑같은 얘기를 하기 쉽지 않아요. 그것은 계속 말씀드리면 재벌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2015년 경제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했던 게 똑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주주의 역할을 강화해라. 우리 공적 기금에 대해서 그리고 배당 투자를 늘려, 배당주의 투자를 늘려라. 그리고 배당 성향을 공기업들 21%에서 40%까지 늘려라. 뭐 이런 등등.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기업 환류 세제, 기업세 환류 세제에서 예외를 해주겠다.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 일련의 흐름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주주 친화 정책. 이게 환원이라 표현할 건 주주 친화 정책이고요. 그것은 알게 모르게 약간의 논리의 비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인들이 얘기하니까 그대로 정리해드리면 삼성그룹의 후계 체제가 확정된다. 후계 주구도가 이제 구축되는 것은 똑같은 얘기로 뭐냐면 경영의 투명성을 갖다. 이것은 약간 그 논리의 비약이 되는데 미국 애들의 입장인 그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제 과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개발 독재 시대 그리고 일제 시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미국에서 MBA 하고요. 미국의 자본주의 익숙한 애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재벌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분명히 비판적인 시각이 있지만 걔네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네 교육을 받는 애들이거든요. 어찌게 됐건 간에 그래서 익숙한 애들이기 때문에 미국식 자본주의 그런 상당히 강조하는 이 친구들이요. 약간 유럽식 자본주의랑 약간 또 개념이 다른데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주주 친화 정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걔네들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삼성이다, 현대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회적 대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주주 친화 정책이란 것 자체가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또 카라이칸 형님의 인터뷰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그게 한순간에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배당 확대하는 건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세수가 부족하니까 배당을 더 받아갖고 재경부에서 받자는 거거든요. 나라 돈을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이제 1년에 흐르면 같은 걸 노리고 있다. 주주나 정책의 압박이다. 그리고 그 압박은 재벌 그룹이 나서서 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재벌들의 주주 친화 정책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예전에 우리 고려대학 장하성 교수가 한때 주주 운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장하성 펀드. 네,
타겟했던 종목들의 흐름이 딱 지금 아이칸 형님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분명 현금을 많이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이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카라이칸이 얘기하는 거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벌어. 그러면서 인색해 배당해. 이런 애들을 노리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주주의 권리를 찾아주는 게 행동하는 투자자인데요. 그 당시에 장하성 펀드 같은 게 딱 그건데 그때는 사회적이랑 분위기랑 맞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재벌들은 뭐 이랬는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국내외 압박이랑 가장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년에는 우리가 말하는 삼성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조그만 기업인데 대주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배당도 좀 적게 줬어 이것들이요. 그랬고 안정적인 수입을 계속 갖고 있어. 그게 어떤 표현이 됐건 간에 그런 것들이 아마 조그만 개미 투자가들이 과거 했던 애들이 여기저기 자기 목소리를 내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큰 틀에서 보면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겠죠. 현대차는 그런 부류 가겠지만 그게 영향을 받아서 예전에 했던 그런 움직임들이 또 하나의 사회적 변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생각났는데 네. 그 국내에서도 뭐 슈퍼개미 해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들이 이제 제 표현으로 보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애들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겠다는 얘기네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제가 말한 게 딱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전제 조건이 앞서 말했다시피 이익이 계속 나야 돼요. 이익이 안 나면 꽝이야. 근데 보면 우리나라 슈퍼개미들은 이익 별로 안 나도 잘 사더라고. 뭐 그런 건 이제 약간 네. 작전성으로 가는 건데 네. 제가 말씀드린 작전성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사회적 분위기로 간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그런 게 움직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 같고요. 두 번째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기술적인 IT의 그런 트렌드를 보면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그거는 이제 이성훈 대표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결국은 사물 인터넷에 대한 시장 그리고 그것이 어떤 표현이 됐건 간에 같은 한 묶음이다 이거죠. 사물 인터넷, 모바일 트래픽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라는 건 모바일 트래픽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전에 모바일 트래픽 그런 관점이 요 서버 이런 관련된 시장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찌되었건 간에 헬스케어. 이게 저는 이제 바이오라고 표현하는데요.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신성장 동력 이런 것들이 하나의 내년에도 큰 그림이 될 거다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최대 이권 사업 아마 앞으로 3, 4년에 최대 이권 사업 3, 4년이 아니라 뭐 수년 동안에 최대 이권 사업은 이번에 온라인 은행이다. 온라인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키움증권이 시가총액이 지금 1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1년에 오픈했다 그랬나? 2001년에 14년 만에 시가총액 1조가 됐는데요. 제가 보기에 온라인 은행 제대로 된 거는 시가총액 3, 4조 쉽게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장기적인 뭐 엄청나게 뭐 말도 많고.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정부의 최대 아마 이권 사업이 아니냐 이번 정권의 최대 이권 사업 뭐 이런 정도 생각 갖고 있죠. 이렇게 해서 큰 이슈 정도 뭐 빠진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딱한 종목을 후원하는 정말 쉬운 방법. 구독하고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기. 나만의 종목을 원하신다면 카카오 페이지에서 딱한 종목을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래픽에 대한 증가가 나오는 이유가 컨텐츠를 소비하기 때문에 트래픽에 대한 증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컨텐츠 관련돼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컨텐츠가 왜 갑이 됐을까라는 부분.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내가 만약에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려면 가수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네네. 가수를 연습시키는 것보다 뭘 더 많이 해야 했냐면 PD 접대를 많이 해야 돼요. 아, 그렇지. 그죠? 그래야지 애들이 가서 출연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든 좋지 않은 방법이든 어쨌든 간에 PD 앞에서 알랑대고 PD한테 접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왜냐면 그래서 많이 잡혀갔잖아 이것들. 네. 큰집 갔잖아.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돈은 뭐 그 가수들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신인 가수라고 해서 출연료 뭐 5만 원 주는 건데 그거 갖고서 근데 걔네들 우리보다 분장하고 치는 가수 5만 원 줘? 예. 우리보다 낫다. 그거밖에 안 줘? 10만 원만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동방신기도 그때 한참 떴을 때도 5만 원 받았다 그래서 10만 원 받고 막 가요 무대 나오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왜 갑자기 갑이 됐을까? 그러니까 JYJ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왜 갑이 될 수 있었을까? 이거를 보게 되면
사실은 JYG.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국내 매출만 갖고 놀았으면은 이게 국내 방송사 PD들이 여전히 갑이었을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새로 다른 데서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죠 내 주머니에. 그러니까 방송사 PD가 부르는데 야 이거 니네들 뭐 이렇게 예전 같았으면 PD님이 부르면 네 하고 갔어야 될 일을 그래? 야 그러면 우리 이거 잠깐 여기 쉬고 일본 가서 좀 더 하자. 난 지금도 부르면 간다. 네, 물론 그렇지만 일본 가서 하자 해서 일본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굳이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PD하고. 그리고 뭐 JYJ 같은 경우도 아무리 SM이 죽이려고 그래도 안 죽는 게 그 JYJ도 중국에 팬이 있고 일본에 팬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주도 호텔 짓고. 네, 제주도에도 몇백억짜리 호텔 짓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돈 잘 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다른 주머니가 들어올 슈퍼주니어 걔 누구야? 라디오스타 나오는 애. 라디오스타 규현. 걔 60석짜리 6개 60개 방 네. 있는 거 명동에다가 올렸잖아요. 그거 세웠대잖아. 게스트하우스로 올렸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네들이 그 다른 데서 돈이 들어올 때가 있게 되면 갑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쪽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만약에 뭐 다른 데서 크게 돈 들어오면 굳이 뭐에 목 매달 필요가 없어. 한경 젠장. 아니 와이프가 건물 갖고 있으면 나도 굳이 열심히 안 하겠지.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근데 어쨌든 음원이 갑이 됐던 이유가 새로운 주머니를 찾기 때문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영화 드라마 제작 컨텐츠 업체들 그잖아요. 근데 드라마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텐데. 지금 지난 그 두 남자 쇼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중 합작 컨텐츠로 해서 스크린 쿼터를 제한을 안 받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라면서요. 대한민국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요한 게 예전에는 영화를 제작해서 중국이야? 예. 같은 나라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중국 애들 한국 올 때 외국 오는 기분이 아니라고 얘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 제주가 중국 땅이라고. 어이가 없어갖고 내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5살짜리 애가 세상을 다 알았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니 이게 영화 같은 경우도 우리 아들은 뭐라는지 알아? 뭐라고? 자기 중여자 결혼한대. 여자친구 있는 것도 아닌데. 여자친구가 없는데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영화도 국내 시장에서 영화관이 갑이잖아요. 영화관이 갑일 수밖에 없는 거는 걸 데가 거기밖에 없었거든.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뭐 중국에 걸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 중국에서 사가 되겠대. 돈이 들어와. 그럼 야, 한국 하지 마, 이씨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제작 업체들이 예전에 그러니까 SM이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옛날에는 영화가 나오면 이거 제발 좀 걸어야 되는데라고 얘기하면 극장에서 지금 허리우드 영화 때문에 이게 시간이 별로 안 나는데 그럼 뭐 하루나 이틀이나 좀 걸어주세요. 막 이런 식이 됐다면 그래 이제 비디오 받고 나가면 잘했을 거 아니야. 이제는 바뀐 게 뭐가 바뀐 거냐면 중국에 막 한국에도 한국에는 영화 안 거실 겁니까? 그러면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해 봐야 되는데 한 두 군데 걸든가 두 군데 어딜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한테 좀 이게 또 영화가 그렇죠. 예. 제가 생각할 때 옛날하고 좀 달라지는 게 한국 영화가 그거 혹시 아세요? 어떤 거요? CG가 진짜 네. 한국 영화는 돈이 많이 안 들어요. 맞아요. 애들이 이제 기술력이 우리가 좀 뛰어나서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중국 혹시 무협지 이런 거 혹시 보셨나요? 옛날 거? 맞지. 우리나라 그 대하 드라마 혹시 보셨죠? 대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성에 막 쳐들어가잖아요. 몽골족이 막 쳐들어오는 거죠. 12명이. 몽골족이 12명이 쳐들어오는 거지. 근데 중국 무협지를 보면 진짜 몇백 명이 쫓아와. 그러니까 영화 스케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거기는 진짜 사람을 동원하잖아. 돈을 대준다. 그게 싸. CG보다 그게 싸. 지난번에 그게 보니 싸. 그 제갈공명의 나 그거 보고 눈물 난 4년 전에 영화인데 제갈공명의 그 바람물 만든 게 무슨 그 뭐였지 그 적벽대전 네. 1, 2부 나왔잖아. 우리가 나 그 얘기를 딱 나눈 거야. 그게 우리나라 팀이 CG였는데 저게 아무래도 CG가 아니게 헷갈렸거든. 그 얘기네. 진짜 배를 띄웠네 이것들. 그런 자본에 한국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영화를 만든다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갑질이 아니라 진짜 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판 반지회장 만들면 수많은 수십만 명 동원한다는 거야 지금. 금강산 가서 금강산 꼭대기에 가서 그 반지를 던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갑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작 업체들이
갑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이번에도 보게 되면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이게 독립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독립 영화사들 중에서도 그 돈 버는 애가 나오겠지만 독립 영화가 기존에- 이번에 그 청룡 영화제 예. 여자 받았잖아. 수상했잖아.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 미디어 플렉스라든가 뉴 같은 이런 제작 업체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SM의 초창기 모습 그런 걸 보는 듯한 아 오늘 이성훈 대표가 살아있네. 차라리 그래서 갑으로. CJEM이 예. 요즘 독립 영화 예. 그런 감독 이런 거 예. 되게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느낄 때 얘들이 이제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느낌 드는 게 한 감독이 영화에 이걸 찍고 저걸 찍고 그 다음 찍고 하면 이게 처음에는 히트를 해도 나중에 색깔이 좀 비슷해지는 경향이 맞아. 재미없어. 그럼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감독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필요한 데가 독립영화인 거야. 얘는 저예산 영화지만은 누가 어떤 식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백일장 비슷한 거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CJEM이 좋지 않을까. CJEM도 좋죠. 이성훈 대표 종목 인지해 주셔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미디어 플렉스 뉴 같은 이런 그래서 갑으로 가는 환경에 지금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1,000억, 2,000억대 있던 기업들이 결국에는 SM도 1조를 가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기업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영화 제작 컨텐츠 산업에 대한 쪽들이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런 컨텐츠를 또 이제 소비하면은 뭐 트래픽 뭐 이런 거 증가 뭐 이런 쪽은 또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일단 중요한 거는 컨텐츠. 오늘의 이런 포인트는 쪽을 뭐냐? 좀 의뢰서 보여- 갑으로? 의뢰서 갑으로. 요거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오늘 느낌 좋아. 네. 느낌 좋아. 강진혁도 후광통 하나 줘보세요. 이 종목을 제가 드리려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너무 떠버릴 수가 있어서 에이 무슨 아니, 중국인데 이게 아니라 뭘 걱정을 해. 아니 우리 후광통 예전에 우리 중국 중철 우리 모여가지고 막 후광통 네. 시작하기 전에 우리 네. 제가 얘기하니까 얘기했죠. 그거 괜찮다 그거 벌써 100% 넘었어요. 음.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후광통 센터에서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그거. 중간에 후광통 센터에서 얘기하고 난 다음이 70% 이상 지금 올랐거든요. 뭐 그러니까 걱정은 지금도 200% 또 올라가면 되지. 그럼 조금 그래서 그게 조금 애매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자동차 하면은 뭐 보통 시장에서는 상하의 자동차 이거 얘기하는데 저는 장성 자동차 봅니다. 아니 이번에 상장되는 게 북경 자동차도 있잖아요. 북경 자동차는 업계에서 순위도 좀 많이 딸리고 딸려요. 네. 이름이 그리고 베이징이라 좀 좋아 보였는데. 현대차하고 지금 같이 현대 하는 베이징. 데가 예. 근데 현대가 좀 찍혔지 않아요? 아. 좀 찍혀서 공장 증설도 늦어지고 해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 더 아실 내용인데 GDP가 높아지면 SUV 자동차 판매가 좀 많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SUV. 있어요. 근데 이제 SUV 쪽에 특화되는 게 이제 장성 자동차거든요. 나 쌍차 싫은데. 네, 그래서 일단은 장성 자동차 정도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건설은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건설은 여전히 중국 중철 쪽으로 이게 건축이 장성 아예 자동차랑 중국 중철. 네, 그쪽으로 일단 크게는 두 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근데 같은데 어쨌든 장성 자동차 중국 중철하면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못 들을 수 있으니까 코드명을 좀 불러줘요. 코드명. 코드면 그러면 제가 요거 드라이브를 띄워서 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 이것도 모바일 버전이 있나 봐요. 아니요, 이건 제가 정리해 놓은 정리해 거기 놓으신 때문에, 거예요? 네, 정리해 놓은 걸 보고 이게 우리 그 강주정 위원이 네. 승리와 달리 IT맨이야. 네. IT맨 아닙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나오잖아. 구글 드라이버 여기서 배운 겁니다. 네. 중국 중철 중국 중철은 코드 번호가 601390. 601390 들어간다. 601390인데요. 그다음에 어디 갔나? 장성 자동차는 601633. 601633. 그다음에 장성 자동차. 한 개 더 하면 국제항공. 국제항공. 국제항공 601111. 아 여기도 마카다미아 봉지째 제공해 주나? 요거는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일단 그렇게 해서 세 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이거 마카다미아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달라질 텐데. 긴 말하지 않겠다. 항공기를 돌려세운 그 맛. 자, 저는요 그러면 저도 좀 주관적인 종목 말씀드리면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딱 하나 찍으라 그러면 딱 하나 찍으면 삼성전자 우선주 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 여전히 관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좀 배당에 대한 관점 여전히 들어가겠고요. 삼성 물론 삼성전자 보통주 좋은데 뭔가 좀 상대적으로 좀 싼 느낌. 네. 왜냐하면 그래서, 우선주가 싸다라기보다는 전 그게 맞다라고 보는 게 음. 앞에서도 그 삼성전자 증권사들 보고서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전망을 내는데도 크게 좋아질 거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지금 위원님 논리가 뭐냐면은 이벤트로 주가가 움직인다며. 그렇죠, 이벤트. 그럼 그 이벤트에 해당할 수 있는 주식이 우선주인 것 같아. 배당, 뭐 자사주 매입, 그다음에 뭐 이런 주식수에 대한 감소, 그다음에 뭐 그 K탑 30 뭐 이런 거까지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선주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선주에 대한 쪽을 보시는 게 확실히 맞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적보다는 이벤트다. 여전히 이벤트다. 삼성전자 우선주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삼성전자 우선주가 좀 좋아 보인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삼성전자 우선주는 저는 업계 들어서 처음 얘기한 게 2014년 9월부터 처음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 제가 본 적도 없고 누가 우선주 얘기할 때 왜 저 새끼 뭔 지랄이야? 뭐 우선주가 왜 이랬거든요. 삼성전자 우선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삼성전자 우선주에 관심이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삼성그룹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거는 상반기보다는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인데 왜냐하면 주식은 대충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이 늘어나서 내년도에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2차 전지, 네. 대형 2차 전지. 이제 얘기하면 벌써 강준이가 깔 준비하는데 네네. 오늘 점전 얘기는 깔지 말고 서로. 네. 깔거 없는데요? 삼성 SDI, 삼성 SDI에 대한 그러니까 하여튼 2016년이 되면 흑자 전환입니다. 2차 전지 분야가 이제 흑자 전환이겠고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서로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유가 때문에 테슬라도 많이 곤혹을 치렀지만 지나고 보면 유가 콜레이션 상당히 작다는 게 보여줬잖아요 지금요. 네. 그래서 아 근데 그거는 내 정확히 읽어봤는데 약간 좀 야로가 있어. 야루가 있건 없건 간에 그러니까 그게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 기간을 넓게 잡으면 코릴레이션이 작아지는 거고 좁게 잡으면 높아지는 거고 그 그렇죠. 차이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2년 동안의 걸 전제해서 말하면 2년간의 흐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쵸. 그 기사는요. 근데 전 어찌되었건 간에 장기적으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간다. 네.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대체 수요 자동차는 계속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또 이성훈 대표의 어머님께서 또 하이브리드 관심 가질 정도가 됐다 지금요. 소나타 하이브리드 사실지 안 사실지 아직 몰라. 그렇지만 모르죠.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는 벌써 변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왜냐하면 가격이 그 정도 가격이면 할만하거든 정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을 저는 그 삼성 SDI에 대해서 하여튼 전기차가 내년에 올해 하반기에 네.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여전히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시고요. 앞서도 이제 이성훈 대표 얘기했는데 뉴라든가 그런 것들 저도 이제 적극 동의하는 바고요. 이제 또 하나 정도는 아직 최종적으로 이제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의외로 하여튼 기본적으로 올해도 여전히 IT 주식 중에서는 지금 6개월 쉬었던 주식이 있죠.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를 6개월 동안 쉬었기 때문에 가야겠다. 갖고 있고 그거는 모든 성장의 스토리, 모든 사물인터넷, 모바일이나 모든 거를 아우르는 단 하나의 주식이 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다.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까지 그래서 관심 주다. 왜 이렇게 많아? 다 큰 거니까. 다 큰 거니까. 다 큰 거니까 이 정도 말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아니요. 기분 나빠요? 아니요. 그 정도 좋은 것 같고 왜냐면 또 이제 일단 슬쩍 한 번에 다 풀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냥 하나씩. 왜 3개씩이나 했어? 원래는 중국 중철하고 2개만 하지. 원래는 이 하도 변동성이 커서 사실은 방송에다가 그냥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얘기하기 좀 그랬는데 옆에서 훅 지르니까 훅 나오네 그냥. 준비됐으니까 훅 나오는 저는 거지. 어디나 쓱 나가요. 찌르면 나와. 근데 이제 이런데 방송에서 나오지 개인적으로 만나면 전혀 안 나오지. 막혀 있어.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서 저는 그 정도 좀 관심 갖고 있고요. 하여튼 제가 뭔지 모르지만 엄청 올라가는 것들은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대박 올라갈지 모르지만 의외로 저런 거 있잖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거 지금 뭐 5만 원이 채 안 되잖아요. 5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거 뭐 제가 뭐 8만 원, 9만 원 간다고 뭐라 할 수 없어요. 진짜로. 왜냐면 이거만 맞아 떨어지고 요즘 서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미친 듯이 쓰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생각만 바뀌면 왜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더블 얘기하는 애들 있거든요. 50% 70%면
SK하이닉스 50% 70%안 갈 리 없죠. 그래서 5만 원, 10만 원까지 모르겠지만 7, 8만 원 이게 불가능하다? 나 잘못한 건가? 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좋다. 그럼 저는 그래서 그 정도면 볼 수 있겠죠. 어때요 오늘요? 네,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시즌 2인데 어쨌든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네. 시즌 2 어쨌든간에 우리가 이 서버가 어떻게 안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오디오 비디오 버전이 동시에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고 어쨌든간에 새로운 양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